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김도현님, 시작하기 앞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료는 Limiting Factor라는 미국의 유튜버를 좀 참고했는데 이분도 사실은 먼로 할아버지가 최근에 기부 도네이션을 받아서 테슬라 4680이 탑재된 모델 Y를 깐 다음에 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를 참고하셨더라고요. 그리고 UC 샌디에고에서도 그 몇몇 테슬라의 4680 배터리를 까가지고 그 내부를 완전히 분석하는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종합해서, 그리고 이분도 클리어왓라는 다른 유튜버 자료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 역시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분들이 안 하는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놀랬던 점을 그거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놀랐던 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LG의 2170, 근데 이게 2020년에서 21년 중국에 탑재된 롱 레인지 모델에 들어간 건데 역시 제가 예전 영상, 저도 배터리 얘기는 벌써 1년도 더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도 할 겸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나 궁금해서 이렇게 본 건데, 역시 일본 친구들이 잘 만드는 거는 그때 너무 일본 칭찬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약하게 얘기했는데 역시 재료 쪽에 있어서는 이건 2019년형입니다. 심지어 파나소닉의 2170은 제가 그냥 이렇게 뉘앙스로 일본 애들이 재료 쪽에서 더 잘 만드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맞았죠. 왜냐하면 LG는 지금 이게 작년까지인데도 파나소닉이 2019년형을 못 쫓아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테슬라 4680 더 못합니다. 생각보다 정리를 하면 4680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못 만들고 있다라는 점. 근데 뭐 장점도 뒤에 가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야 되지만 LG가 역시 이게 좀 일본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구나라는 제 추측이, 다른 이제 건너 듣는 얘기라든지 논문 얘기가 이게 맞았는데, 물론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올해부터 NCMA를 선제적으로 탑재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하려는 얘기, 이게 재밌었는데요. 이거랑 연관되는 건데, 이거는 캐소드 두께고, 캐소드의 그 성분 표시를 보니까 LG나 테슬라의 4680을 보면은 실리콘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가 제일 놀라웠습니다. 아니, 옛날에 LG 쪽에서 들었을 때 많이 테스트한다고 들었거든요. 실리콘 섞어서. 그리고 마치 곧 쓰는 양 얘기를 들어서 들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작년까지도 안 넣었다라는 거죠. 이럴 수가.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근데 파나소닉은 실리콘을 넣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떻게 성능을 기여했냐 보면은 파나소닉 2019년인데 참 재료에 있어서. 근데 LG는 그때까지. 근데 지금은 아마 넣는 것으로 고려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마 격차가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근데 파나소닉도 니켈을 더 넣고 코발트를 훨씬 더 줄여서, 하지만 예전만큼 차이는 아니라 좀 줄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놀라웠습니다. 말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안 넣고 있었네. 역시 이 배터리에 있어서 재료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습니다. 넣는 게 쉽지 않죠. 넣으면 부피 팽창을 하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확실히 근데 LG보다 좀 떨어지는 면들 이거 보면은 성분표, 그러니까 니켈을 많이 넣어야지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죠. 근데 니켈의 함량이 LG의 2170보다 떨어진다라는 점. 지금은 아마 더 넣었을 겁니다. 최신 2022년 버전의 LG 배터리는 더 넣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테슬라가 그거보다는 떨어지더라. 그래서 아마 에너지 덴시티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 보고서 진짜 재밌는 게, 이게 크로스 전자 현미경으로 두께도 이렇게 재서 캐소드의 두께를 쟀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건너듣기로는 드라이 프로세스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더 두꺼우면 에너지를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양이 더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 사진만으로는 솔직히 근데 이건 섣불리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배터리가 어렵냐면, 이 두께뿐만 아니라 이건 동일 조건일 때 두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드라이 프로세스로 더 띡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크리스탈리니티라든지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퀄리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더 두껍네 뭐 얇네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차이를 보이더라 정도로. 그쵸, 몇을 써야지 이렇게 두껍게 되는 것도 맞긴 한데, 드라이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아는 거랑 달라서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세 비교를 해서 이렇게 아주 제대로 다 깠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 이런 유튜버 분들의 데이터들이나 여기 UC 샌디에고는 진짜 이게 매저해서 IV 커브라든지 정확히 다 잴 거, C 레이트라든지 다 재서 나와서 더 상세하게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좀 느껴졌다라는 거죠. 이런 건 좀 놀라웠다. 아니, 넣는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넣고, 생각보다 테슬라가 쉽지 않구나,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보정값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데, 이거는 또 재밌게 이건 봤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태블릿 일렉트로드, 이것도,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탭리스 같이 만들기보다는 5개의 탭을 넣어서, 아예 찌그러뜨려서 이거 탭리스를 하기보다는 아마 생산 공정의 어려움과 가격들을 고려했을 때 이 탭리스보다는 탭을 5개, 탭을 여러 개 만든 거죠. 결국은 전자의 이동 경로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통이 커지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탭을 중간에 여러 개 꽂아 놓으면 사실상 탭리스 같은 효과를 노리고, 그러면서 더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근데 만약에 파나소닉이 탭리스를 한다라든지 실리콘 애노드를 지금 테슬라가 안 쓰고 있는데, LG도 그렇고 지금은 쓰겠죠. 근데 이런 걸 넣었을 시에 어드저스 에너지 덴시티까지 고려해서, 이거는 참 대단하다, 이게 그냥 유튜버는 아니구나, 이런 자료는 정말 이거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랬을 시에 비슷비슷하네요. 생각보다 4680이 더 여기 캔 티크닉스까지 그 깡통 두께까지 덴시티가 생각보다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게, 2170이 그렇게 나쁜 배터리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4680을 가는 이유에는 아마 이 영상의 결론이 결국 커스트 다운이라는 거죠. 뒤에 다른 전문가들도 이 4680으로 인한 커스트 다운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성능이 요렇다 보니까 지금 세미 트럭이 곧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데, 거기에는 2170 썼다고 돼 있죠. 왜 2170을 썼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성능 차이가 오히려 지금 이거 4680 더 안 좋죠. 지금 최상의 배터리는 파나소닉이 2170으로 사료됩니다. 최고를 뽑으라면. 물론 LG와 격차가 줄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맞은 것도 있고, 실리콘 넣기는 쉽지가 않구나. 근데 일본 친구들이 재료에 있어서 정리하면, 그래서 테슬라가 안타깝게 배터리를 생각보다 잘 못 만들고 있다라는 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걸 내고 있지만, 또 너무 그렇게 뭐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게, 지금 현재 유일한 자동차 전기차 회사입니다. 배터리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탑재해서 팔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독보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안 나오고 느리지만 처음 만든 것 치고는 어떻게 보면 또 잘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배터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여기까지 쫓아온 거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과정이 터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는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소인 거죠. 다른 배터리 회사들한테.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안 팔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만큼 강력한 고객이 없습니다. 배터리 업체들한테. 그러니까 SK도 이렇게 커퍼 포일을 4680 실린더 배터리를 준비하죠. 테슬라는 그리고 팩을 자기가 만듭니다. 어떤 셀이든지 생산하면 자기가 팩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걸 제품화해서 차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은요, 배터리 업체들한테 팩도 맡기고 아니면은 설계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품화 한다라든지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현 시대에 요구되는 flexibility, 이렇게 유동성, 유연함을 갖기가, 그리고 배터리 회사도 이익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큽니다. 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포기하기가, 전기차를 할 때 자기가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거를 놓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또 정리를 하면 또 LFP, 어떤 분이 또 LFP가 별게 아니라는 듯이, 그리고 제 과거 영상을 제가 이렇게 가끔 체크를 하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LG 말에 따르면 이거 LFP 벌써 끝났어야 될 배터리입니다. 이거 없어졌어야 배터리인데 지금 중국에서 팔리는 차의 절반이 LFP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무시할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장될 배터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 가지 압박받는 인산철의 이제 득세, 생각보다 이거 원래 없어져야 될 배터리인데,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의 놓치기 힘든 이 돈덩어리, 원자재 돈덩어리 배터리를, 이게 너무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손을 대려는 시도는, 근데 거기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지만 하려고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배터리 회사들이 막 그냥 쥐고 흔들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을 벌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면, 아니 골드만삭스도 이거 최근입니다. 심지어 11월 14일 얘기인데 이분들도 인산철에 대해서 꽤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투팩, 그걸 이용해서 안정성과 에너지 덴시티를 올려서 팩 레벨에서 계속해서 득세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이게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이게 원사이드로 다 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자꾸 없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했던 얘기지,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야 되는 거는 필수입니다. 지금 세미 트럭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은 인산철로 하기가 무지무지 어렵고, 제가 예전에 논문도 얘기를 했죠. 안 그러면 적재를 많이 못 한다고. 배터리 무게 때문에 이 중금속, 이 엄청난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를 너무 많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재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는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디움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얘기했더니 막 노벨상도 운운하시는데, 절대로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는 거는 트럭이라든지 더 큰 부피의 차량으로 가기에는 힘듭니다. 단지 ESS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리튬 가격 보십시오. 여전히 미쳐 돌아가는데, 코발트는 많이 안정됐는데 다른 것들은 이 리튬 가격이 거의 미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디움에 대한 매력도, 그리고 ESS는 에너지 덴시티가 솔직히 크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서 있어서 에너지만 보관하는 앤데, 그러니까 그런 용도별로 더 세분화돼서 이런 배터리들이 득세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그리고 CATL이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막강하죠, CATL. 그런 면들이 보여져서 그런 걸 얘기한 거지. 세미 트럭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의 소디움 배터리, 쉽지 않습니다. 그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저는 거의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가격이 지금 인산철보다도 반탱 날 정도로 더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인 거지. 마치 그거 하나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아니라는 점. 그렇지만 여전히 골드만삭스라든지 S&P 500의 보고서라든지, S&P에서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나오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미국의 보고서들 보면 LFP 그리고 LFMP 라든지, 그리고 셀투팩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 보고서들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산철이 다 지배한다 또 이렇게는, 그렇지만 무섭죠,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내년에 4680을 탑재한 안 팔리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스탠다드 레인지를 지금 미국에서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4680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거나 아니면 수요 감소에 대해서 지금 경기를 다 때려잡는데, 리세션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금리를 올리는데 테슬라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4680을 통한 커스트 세이븐, 프론트 레어 캐스팅,
그 스트럭처 배터리, 여기 나오지 않은 스트럭처에 대한 효과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텍스 크레딧이 있죠. 그 커머디티 프라이스는 리튬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뭐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테슬라가 잘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면, 한 줄이 안 되겠지만, 생각 기대한 것만큼, 예, 배터리가 역시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잘 만드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초기 플레이어로, 그리고 여전히, 예, 다른 경쟁자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적 기대치에는 테슬라가 못 미치고, 지금 배터리도 그렇게 뽑아내질 못하고 있지만 주변 친구들이 생각보다 주변을 역시 돌아보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예, 똑같이 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